자, 지난 3편에서 AI 버블, 연준, 오일 쇼크를 다뤘는데요. 매번 끝에 거장들이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말을 했어요. 바로 금을 들고 있어라였습니다. 달리오는 금이 가장 안전한 돈이라며 자산의 10에서 15%를 권했고, JP모건이 다이먼은 한때 금 효이론자였는데 지금은 금 보유가 합리적이라며 5천에서 1만 달러까지 본다고 했죠. 왜 이렇게 다들 금을 외칠까요? 한 단어로 디베이스먼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돈의 가치가 녹는다는 거예요. 정부가 빚을 잔뜩 내고 중앙은행이 그걸 받쳐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가치가 안 녹는 실물, 특히 금으로 돈이 몰리는 겁니다. 오늘 이걸 끝까지 파보겠습니다. 먼저 금값이 얼마나 갔는지 봅시다. 2025년 연초에 온스당 2,624달러였던 금이 10월에 4,000달러를 넘더니 올해 1월 28일엔 사상 최고인 5,589달러까지 치솟았어요. 지금은 좀 내려와서 4,520달러 선입니다. 고점 대비 18%쯤 빠진 거죠. 그래도 어마어마합니다. 2025년 한 해 수익률이 무려 65%였어요. 1979년 이후 가장 좋은 해였습니다. 은은 더했죠. 144%가 올랐고 잠깐 온스당 121달러까지 갔어요. 같은 기간 S&P 500이 9%, 비트코인은 오히려 마이너스였던 걸 생각하면 작년의 진짜 주인공은 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금을 누가 제일 많이 샀을까요? 개미도, 헤지펀드도 아닙니다. 바로 각국 중앙은행이에요. 보세요. 2010년대 평균 연 473톤이던 중앙은행 금 매수가 2023년부터 3년 연속 1000톤을 넘겼습니다. 평년의 2배가 넘죠. 2025년엔 추정 1237톤을 쓸어 담았고 폴란드가 102톤으로 1위, 중국은 18개월 연속 사들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공식 준비자산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되면서 16%인 유로를 제치고 달러 다음 2위 자산이 됐어요. 이게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그러니까 반세기 만에 처음입니다.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줄이고 금을 늘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금이 오르는 동안 반대편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달러가 빠졌습니다. 달러 지수가 99선인데 2025년 한 해 9에서 10% 하락했어요. 연간 기준으론 2003년 이후 최악이었습니다. 특히 상반기만 보면 10.8%가 빠져서 이건 1973년 이후 최악이었어요. 배경엔 38조 달러까지 불어난 국가부채, 그리고 GDP의 5.8%에 달하는 재정 적자가 있습니다. 그럼 흔히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은 어땠을까요? 여기가 반전입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1분기에 22%나 빠졌어요. 위기 때 같이 폭락한 거죠. 주식과의 상관계수가 0.96까지 올라서 사실상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처럼 움직였습니다. 달리오 말 맞다나 쪼들리면 사람들이 비트코인부터 팔거든요. 결국 올해 안전자산 시험에서 금은 합격, 비트코인은 불합격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하나 있어요. 교과서가 깨졌습니다. 원래 금은 실질금리가 오르면 내려야 정상이에요. 금리를 주는 자산이 매력적이 되니까 이자 한 푼 없는 금은 불리해지죠. 실제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이 역상관 관계가 84%나 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이게 끊어졌어요. 실질금리가 높은데도 금이 40% 넘게 폭등한 겁니다. 교과서대로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왜 이럴까요? 4가지 새 동력 때문입니다. 첫째, 중앙은행이 가격 안 따지고 무조건 삽니다. 둘째, 중동이며 무역전쟁이며 지정학 위기. 셋째, 고금리가 이제 미국이 강하다가 아니라 나라 빚이 위험하다는 신호로 읽혀요. 넷째, 개인과 ETF 자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게 디베이스먼트 논리의 핵심입니다.
금리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가 된 거죠. 그럼 역사를 한번 보죠. 금이 이렇게 폭등한 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1971년 닉슨이 금본위제를 폐지한 뒤 금은 35달러에서 1980년 850달러까지 약 24배가 올랐습니다. 인플레와 오일 쇼크, 냉전이 배경이었죠. 또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250달러에서 1920달러로 올랐어요. 닷컴 붕괴, 금융위기, 양적 완화가 밀어올렸습니다. 여기서 교훈이 나옵니다. 금은 실질금리가 내리거나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나 위기가 오거나 중앙은행이 신뢰를 잃을 때 오릅니다. 지금이 딱 그런 국면이고요. 그런데 경고도 분명히 있어요. 1980년 고점에 산 사람은 물가를 감안하면 무려 44년 동안 본전이었습니다. 2024년에야 겨우 회복했어요. 은행들은 지금도 5,000에서 6,300달러를 보지만 동시에 거품이다. 과매수다 하는 경고도 공존합니다. 금도 무작정 사는 자산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여기 좀 씁쓸한 대조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세계 흐름에 예외예요. 금 보유량이 104톤인데 2013년 이후로 한 번도 안 샀습니다. 그 사이 세계 중앙은행 금 보유 순위는 33위에서 39위로 밀렸어요. 금 비중도 3.2%밖에 안 되는데 그마저도 새로 산 게 아니라 금값이 올라서 비중이 커진 거예요. 명분은 금은 유동성이 낮고 변동성이 크다는 건데 전 세계 중앙은행의 95%가 더 사겠다는 것과는 정반대 행보죠. 반면 개인들은 어떨까요? 금테크 열풍입니다. 금 한 돈, 그러니까 3.75g이 작년 말 93만 원을 넘었고 국내 금값은 2025년에만 78%가 올랐어요. 약달러가 상승폭을 더 키웠죠. KRX 금연물 ETF는 한 달 새 27%가 오르며 자금이 폭주했습니다. 참고로 KRX 금시장은 부가세가 면제되고 1g 단위로 살 수 있어서 절세에 유리한데 ETF나 금통장 차익은 15.4% 세금이 붙는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거장들의 시선을 정리해 볼까요? 찬성과 반대를 다 보겠습니다. 달리오는 금을 가장 안전한 돈이라며 10에서 15%를 권하고 다이먼은 효이론자에서 전향해서 지금은 보유가 합리적이라 합니다. 드러켄밀러는 달러를 셔치면서 금을 들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지정학 해지라고 선을 긋고요. 건들락은 실물 자산을 20%로 늘리면서 3,500달러 미디면 양손으로 사겠다고 했어요. 폴 튜더 존스는 모든 길은 인플레로 통한다면서도 2025년엔 금보다 비트코인을 더 선호했습니다. 바페이의 하트넷은 아예 디베이스먼트가 기본 시나리오라며 금 6,000달러를 봅니다. 반대편엔 버핏이 있죠. 버핏은 여전히 금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쳐다볼 뿐이다라며 현금과 현금 흐름 나오는 자산을 선호합니다. 재밌는 건 버핏의 현금 쌓기나 거장들의 금 사기나 둘 다 지금이 비싸고 불안하다는 똑같은 생각에서 나온 정반대 처방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금이 사상 최고로 오른 건 단순히 인플레 때문이 아니에요. 더 깊은 곳에 디베이스먼트, 그러니까 화폐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3년째 금을 쓸어 담아 유로를 제치고 2위 자산으로 만들었고 달러는 약해졌으며 교과서적인 금리 공식마저 깨졌어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되지 못했고요. 다만 잊지 마세요. 1980년 고점에 산 사람은 44년을 기다렸습니다. 금도 무작정 추격할 자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금은 투자라기보다 일종의 보험입니다. 거장들이 5에서 15%를 권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한 방을 노리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의 일부를 화폐 가치 하락으로부터 지키는 거죠. 특히 한국 투자자라면 절세되는 KRX 금시장도 살펴보시고요. 자기 자산에서 금의 비중이 지금 적정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리즈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